안녕하세요. 저는 85세, 현역으로 진료 중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희훈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제가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드리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인의 폐렴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용히 폐 속이 망가지고 있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고 단지 기력이 떨어지고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열도 없고 기침도 눈에 띄게 심하지 않았죠. 보호자도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신 거겠죠? 라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진료 중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조시는 듯 했고 질문에 대한 반응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걸까? 싶었지만 감각적으로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양쪽 폐에 염증이 퍼져 있었고 명백한 폐렴 소견이 보였습니다. 즉시 입원 조치를 했고 항생제와 수액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활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10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노인의 폐렴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열도 없고 가래도 거의 없으며 단순히 기력이 떨어졌다고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폐렴이 악화되어 폐혈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환자분처럼 좀 피곤한가 싶은 순간이 진단의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2. 겨울철 폐렴이 더 위험한 이유. 겨울이 되면 단순히 추워지는 것 이상의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신체의 방어력이 떨어지고 점막이 건조해지며 바이러스와 세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감기조차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폐렴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폐렴은 호흡기로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염증은 고령자의 폐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와 겹쳐져 빠르게 확산되며 심한 경우 폐혈증, 호흡곤란, 다기관 부전 등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복합 감염입니다. 올해처럼 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내내 지속되고 코로나19와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선 한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 틈을 타 세균성 폐렴까지 덮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할 점은 폐렴은 초기 증상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고열, 기침, 누런 가래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노인의 경우엔 오히려 기력 저하, 식욕 감소, 정신 혼미 등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오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6,710명, 5년 전보다 무려 37% 증가했습니다. 그중 94%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방역 수칙 강화로 폐렴 사망률이 잠시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느슨해지고 백신 접종률도 낮아지며 면역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결국 겨울철 폐렴은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기온 하락, 면역력 저하, 바이러스 유행, 고령의 신체 조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기침이 길어지거나 피로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 대신 혹시 폐렴은 아닐까? 라는 한 번의 의심이
당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 폐렴, 감기와 혼동하면 위험합니다. 폐렴은 초기의 감기와 매우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조금 있고 몸살 기운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겠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폐렴은 그 감기와는 다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초기 판단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이고 35일 안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폐포 깊숙이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염증이 빠르게 퍼지고 흉부통증, 호흡곤란,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균성 폐렴의 주요 원인인 폐렴구균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선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엔 강력한 공격자가 되어 노인의 폐를 손상시키고 급속도로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폐렴을 단순히 심한 감기의 연장선으로 여기며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감기처럼 생각하고 며칠간 집에서 버티다가 의식을 잃거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응급실로 실려오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폐렴은 감기보다 훨씬 길게 갑니다. 고열과 기침, 누런 가래가 일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감기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폐렴은 열이 내렸다 다시 오르거나 기침이 심해져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이마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거의 없이 단지 식욕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졸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아버지가 요즘 기운이 없어요 라고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해보면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감기 한 번쯤은 오잖아요 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 감기가 이번엔 폐렴일 수 있고 노인의 경우엔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고열, 누런 가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기력 저하가 있다면 혹시라는 의심이 가장 빠른 치료가 됩니다. 4. 폐렴 사망률 94%, 그 대부분은 65세 이상입니다. 폐렴은 감기보다 무섭고 독감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폐렴은 나이가 들수록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 중 94%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령자는 폐렴균 자체보다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폐기능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번 폐렴에 걸리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폐렴이 걸려도 며칠 항생제 복용과 휴식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노인의 폐는 이미 탄력을 잃고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라 염증이 한번 시작되면 폐혈증, 호흡부전, 폐농양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 심부전, 만성 폐질환, 심부전, 암치료 중인 환자는 더욱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건 노인의 폐렴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침도 적고 열도 높지 않으며 그저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는 정도로만 나타나 가족도 본인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염증은 폐를 파고들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률이 높다는 건 진단 시기가 늦고 치료 반응이 늦으며 전신 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이 병은 고령자에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에서 폐렴으로 번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폐렴이 감기처럼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폐렴인데 감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경우 폐렴은 단순히 조심해야 할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기침이 없어도 열이 없어도 단지 예전보다 기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검사와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찰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5. 폐렴은 진단보다 치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폐렴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치료의 속도입니다. 진단을 기다리며 하루 이틀 보내는 사이 폐렴은 순식간에 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빠른 판단과 대응이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폐렴 진단은 흉부 X선 촬영으로 시작합니다. 엑스레이로 염증의 위치와 분포를 확인한 뒤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해 객담 배양 검사, 혈액 검사, 혈청 검사를 진행하죠. 필요시 CT 촬영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정밀 검사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원인균을 배양하려면 최소 7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하지만 폐렴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경험적 항생제 요법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환자의 증상과 영상 소견, 연령,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경험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균을 타깃으로 한 항생제를 먼저 투여합니다. 이는 확진 전에라도 악화 속도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인 셈이죠.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임상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만 기다리다가는 치료 타이밍을 놓쳐 폐 전체에 염증이 퍼지거나 폐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초기 상태가 안정적이어도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항생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공급과 영양 보충입니다. 고열로 인해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며 식욕 저하로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액 치료와 영양 케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열제 사용도 중요한데 고열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엔 해열제를 병용해 신체 스트레스를 줄이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폐렴 치료는 원인균이 뭔지 정확히 알 때까지 기다리자는 접근이 아닙니다. 의심되면 바로 행동하라는 원칙이 생명을 지킵니다. 노년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하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료 타이밍을 앞당기는 판단, 그게 바로 진짜 의료의 시작입니다. 6. 건강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폐렴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만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폐렴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연중 유행하는 시기엔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누구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영양 결핍, 심지어 계절 변화만으로도 몸의 방어 체계가 흔들릴 수 있죠.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평소에 병원 한 번 안 가던 사람인데 폐렴이라니요?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증상을 감기로 생각하고 며칠간 버티다가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계속 오르면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뚜렷한 염증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처럼 특이한 원인균에 의해 발생하는 비전형적 폐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초기엔 감기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되다가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많아지며 열이 오르면서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건강한 체력 때문에 통증이나 피로를 무시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사이 상태는 악화되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죠. 또한 평소 건강하더라도 당뇨병, 천식, 고혈압, 만성 피로, 흡연 습관 등
간접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면 폐렴에 더 취약해집니다. 젊다고 평소에 운동한다고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폐렴은 기저질환자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면역이 흔들리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또한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가 가까이 있다면 내 몸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폐렴은 건강하다고 예외가 아니라 건강할수록 예방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폐렴 예방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기침이 심해지거나 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로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건강할 때의 방심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7. 폐렴 예방의 핵심은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폐렴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병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폐렴구균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기처럼 쉽게 넘어가는 호흡기 증상이 실제로는 폐렴으로 발전하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폐렴 사망자의 94%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문제는 접종률이 아직도 낮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은 고작 23% 수준입니다. 이건 곧 예방 가능한 폐렴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단 한 번의 접종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65에서 84%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과 중환자실 입원율이 40%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예방의 개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확률을 바꾸는 백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아야 할까요?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당뇨, 심장질환, 만성폐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암치료 중인 환자라면 반드시 접종이 권고됩니다. 최근에는 50세 이상부터도 폐렴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때문에 50대 이상이라면 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종류에 따라 단일 접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5년마다 반복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백신을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이 100% 예방해 주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신은 모든 폐렴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은 경우 폐렴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시기에는 폐렴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주사로 수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원 갈 일 없어요. 감기도 안 걸리는 체질이에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목격하는 건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 폐렴으로 입원해 며칠 만에 위급해지는 모습입니다. 폐렴은 갑자기 찾아오고 생활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중요한 건 생활 속 예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폐렴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처럼 들리지만 바이러스성 감염을 통해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 후 손 씻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과 영양 관리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제때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식을 피하며 단백질과 비타민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 방어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는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흡연자는 폐의 점막이 손상돼 있어 폐렴균이 쉽게 침투하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라도 폐활량을 유지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가습과 환기입니다. 겨울철 난방이나 환기 부족으로 건조하고 탁한 실내 공기는 기관지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루 2번 이상 환기하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몸 상태에 대한 민감한 관찰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열이 2에서 3일 지속되거나 기침이 잦아지는데 가래까지 동반되면 스스로 좀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폐렴을 막고 병원에 실려오는 일을 막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말합니다. 예방은 지루하지만 치료보다 훨씬 값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내 몸을 챙기는 시간, 그게 바로 폐렴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9. 겨울철 폐렴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해마다 11월 12일이 되면 세계 폐렴의 날이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겨울철이 폐렴 발생과 사망이 가장 많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전파가 훨씬 활발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의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 여기에 코로나19, RS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동시 유행하는 여러 바이러스가 겹치는 상황에선 단순 감기나 독감처럼 시작된 증상이 빠르게 폐렴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26,710명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17년에는 19,378명이었는데 3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잠시 주춤했던 폐렴 사망률은 지금 다시 빠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망자의 94%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입니다. 고령자는 이미 폐기능이 떨어져 있고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도 늦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노인의 폐렴은 기침이나 열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이도 기력 저하, 식욕 감퇴, 졸음 등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나 초기에 감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에는 건강한 성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낮은 온도와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겨울은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계절입니다. 당뇨, 신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작은 감염이 곧바로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기 전 폐렴 구균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따뜻한 실내 환경,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폐렴이 가장 빠르게 퍼지고 가장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계절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폐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폐렴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폐렴은 감기처럼 흔하게 시작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너무도 빠르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상 체온인데도 이미 폐에 염증이 진행돼 있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 자주 마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폐렴은 막을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 생활 습관 관리, 초기 증상에 대한 빠른 대처,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중증 폐렴을 예방할 확률은 놀랍도록 높아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실려온 가족을 바라보며 뒤늦게 자책하는 보호자의 눈물, 그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분명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폐렴 구균 백신 접종 여부 확인, 겨울철 면역력 유지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감기 증상이 심할 경우 지체 없이 병원 방문, 기침, 가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면 흉부 X-레이 검사,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 철저한 관리. 폐렴은 방심한 틈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준비하면 그 치명적인 한 발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폐렴은 단순한 노인 질환이 아니라 세대를 막론한 현대 사회의 공중보건 위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폐렴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천천히 짚어보셨습니다. 설마 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생기겠어? 이런 생각이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폐렴은 분명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만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노년의 길은 의학 지식보다 더 따뜻한 동행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슬기롭고 건강한 노후 생활의 첫걸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